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6천억 원대 분담금 체불로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정부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 한국 협상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23에서 24일 양일간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에 나선다. 방사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이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협상에서 양측은 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 기술 추가 이전 등을 놓고談判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KFX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사업 종료 후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그러나 자국 경제 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3억 원을 체불했다. 다음 달이 되면 6개월 지연체금 1,040억 원이 더 늘어나 총 체불액은 6,043억 원이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국 분담금 비율을 15%로 하향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을 1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체불금 일부 현물 납부를 긍정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 재협상은 지난해 10월 군정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맞수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국방장관으로 전격 기용되며 보류됐다. 이번 재협상은 프라보워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X 기술 확보를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나 지난 3월 확산을 계기로 자국 기술진 113명을 귀국시킨 뒤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개발해서 만드는 KFX 월간지 플라이 투게더 최신호에서 4,000카이의 시설에서 조립된 이 시제품의 동치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젠주는 이 프로토타입이 2022년에 첫 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에 발주 중인 KFX의 성능은 블록 하나하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발 프로그램은 블록 0 시제품 6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4년간의 시운전과 2026년 중반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블록의 일부가 될 청량산형 KFX 항공기는 2026에서 2028년께가 예상된다. 이들은 공대지 무기 외에 제한된 공대지 무기를 탑재하게 된다. 반면 2029년부터 시리즈로 제작되는 블록이 KFX는 공대공과 공대지 전투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는 6일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시스템과 협력 중인 국방과학연구소가 8월 중순경 KFX용 전자스캔 어레이 레이더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미루어왔던 분담금과 기술 이전이 타결되어 KFXNIFX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순항하게 되었다. 앞서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재협상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분담금 인하와 함께 100% 기술 이전, IFX 수출 허가, 분담금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로 한국 측은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가 터무니없다며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사업 성공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9월 8일 KEFX 자금을 재협상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단일 차관보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어 재협상을 타진했지만 그 조건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18.8%로 일부 하향 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의 카이 재협상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EFX IFX 프로젝트 미납금에 대한 5천억 원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확실한 KEFX 참여로 가닥을 잡았고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신인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는 대회에서 KEFX의 성공 여부에 연일 부정적인 여론에 형성되면서 화투를 내자 인도네시아 역시 잠시 흔들리면서 팬데믹을 핑계로 눈치 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와 카이가 시제기 최종 조립 단계를 대회에 과시하면서 우려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진실한 홍보 전략에 인도네시아 관점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만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적은 비용으로 반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빠르게 타결을 본 것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주장했던 기술 이전은 한국 측의 입장이 완강해 처음 계약대로 진행하고 분담금만 약간 내려갔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밝혔다. 하지만 약간의 명분은 챙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약 2천억 원을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이 더 큰 실책이기 때문에 KEFX 계약을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악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꺼내든 재협상의 포인트는 핵심 기술 이전 보증이었으나 재협상에서 분담금만 약간 인하되었을 뿐 기술 이전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측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우려가 최고의 쟁점이었지만 현재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계적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매시 한국 전투기 KEFX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공인했습니다. 이하 더 디플로맷의 신보도 주요 내용입니다. KEFX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광범위하게 수출되고 전투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F-54세대 경전투기 프로그램의 성공에 이어 KEFX 프로그램 산하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모색했습니다. 군사 항공 분야에 상대적으로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 프로그램은 매우 야심적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공군 부대에 보유하게 개발된 5세대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KEFX 프로그램은 미국의 F-22 랩터를 세계 첫 번째 5세대 전투기로 도입하기 4년 전인 200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항공우주는 2010년 카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두 번째 파트너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프로그램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낮은 국방비, 덜 발전된 군사산업기지 및 소규모 계획 구매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나머지 20%를 보유했습니다. KEFX는 고급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경량 1인승 쌍발 엔진 제트기였으며 한국 공군이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낮은 운영 비용과 유지 보수 용이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수출용 제트기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F-50 이후 동남아시아에 대해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투 편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편대 중 하나이며 빠른 노후화로 인해 수백 대의 KEFX 제트기를 운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규모의 생산과 비용 효율적인 최종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베트남 전쟁 시대 F-4E 팬텀과 F-5E 타이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5E 타이거는 현재 가장 널리 배치된 전투기이며 약 17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0대의 팬텀에 각각 2대의 F-4 부대와 함께 3세대 제트기가 현재 10대의 편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KF-X로 교체되면 미국 F-35 및 아마도 중국 Je-20을 제외한 세계의 다른 모든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예상 생산량을 초과하는 국내 사용을 위한 상당한 생산 가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F-5에 비해 KF-X의 더 높은 운영 비용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타이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편대 수가 줄어들거나 편대가 상당히 더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KF-X는 한국의 3세대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에도 현재 F-16 및 F-15K 플랫폼으로 구성된 공군 4세대 항공기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최초의 F-16 전투기를 받았으며 현재는 163대의 항공기와 최근 획득한 60대의 F-1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15K는 여전히 타격과 공대공 역할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매우 현대적인 헤비급 제트기이며 F-35나 KF-X 둘 다 비행 성능이나 지구력에서 이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방장관 응영회에서 미 공군 사령관 마이크 호스티지에 이르기까지 관계자들이 F-16이 가까운 장래에 쓸모없게 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더 가볍고 저렴한 F-15 유사체로 설계된 F-16이 점점 노후화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기적인 설계 업그레이드는 특히 향후 생산 변형의 경우에 F-16의 서비스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은 KF-X로 교체하기 위해 적어도 대부분의 F-16 함대를 퇴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의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은 이것을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 것이며 한국 편대에 대한 심각한 업그레이드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체 공군 인수 외에도 KF-X는 특히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수출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심지어 이라크까지 전투기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으며 이들 모두가 F-50과 KF-X가 대체하도록 설계된 F-16 또는 F-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35보다 덜 은밀하고 덜 강력한 엔진을 통합하는 반면 KF-X의 장점은 낮은 운영 비용, 간편한 유지 보수 및 저렴한 가격을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전투기는 F-16 및 F-35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은 고도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고급 탄약 유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 타우루스 벙커버스터의 토착 파생물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 현재 F-15K 타격 전투기가 운용 중인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미사일 중 하나. 그리고 F-35가 사용하는 AIM-120C AEMR-AEMS의 사거리의 약 2배인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전투기는 또한 미국 미사일 등급과 호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대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유럽의 미티어보다 더 빠르고 더 기동성 있고 장거리이며 더 정확하고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타우루스 미사일 인수 계약이 선례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국내에서 유사한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미티어 미사일 인수 계약의 일환으로 기술 이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에서 F-50 전투기와 현무 3 순항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방부에서 설정한 매우 고성능 및 비용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에 대한 선례를 기반으로 KF-X는 아마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이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수-57 프로그램이 매우 작은 생산량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고
터키의 지나치게 야심찬 TFX 프로그램은 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훨씬 더 제한된 국내 기술 기반을 가진 국가에서 왔으며, 파키스탄 프로젝트 AZM 전투기는 토착 기술이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전 JF-17과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비추어 KF-X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토착 5세대 프로그램 중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